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른이 넘으면 인생은 이제 내리막만 남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을 인생의 끝자락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른 이후부터 인생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사람 눈치에서 벗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하나씩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에 쫓겼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부족하지 않은지 늘 평가받는 삶이었습니다. 그 긴장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른을 넘기면 그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답게 사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원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른 이후에는 이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가 생각보다 큰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늘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늙었다는 말, 무기력하다는 말, 이제 끝이라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갈립니다. 이른 이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른 이후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른이라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른이 되지 않은 분들께는 준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른을 넘긴 분들께는 확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른 이후부터 인생이 황금기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사실 가난이나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살아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는지,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닌지 늘 마음이 바빴습니다. 직장에서도 비교가 있었고, 자식 문제에서도 비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비교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면서 이 비교가 서서히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남들 인생과 내 인생을 굳이 나란히 놓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70이 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남과 떼어놓고 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였습니다. 비교를 멈추니 마음의 소음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쓸데없이 소모되던 에너지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바뀝니다. 비교하던 시절에는 늘 남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마음이 불편했고 누군가 앞서가면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이후에는 그 감정이 희미해집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수많은 선택과 후회를 지나오며 생긴 단단함입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할 이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지가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리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의 변화가 인생을 황금기로 바꿔놓습니다. 황금기라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의 하루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남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나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일은 이전까지는 늘 밖을 향해 살았다면, 일은 이후부터는 안을 향해 살게 됩니다. 이 전환이 늦게 올수록 인생은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이 전환이 오면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도 힘을 잃습니다. 그 대신 만족과 평온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상태를 많은 어르신들이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남과 겨루지 않아도 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비교를 내려놓은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매우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며칠씩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면 그런 말들이 쉽게 스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평가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안정은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어르신의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늘 인정받고 싶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72이 되던 해에 큰 병을 한 번 겪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지만 얼굴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인생이 내 것이 된 느낌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바로 황금기의 본질입니다. 남에게 빌려 살던 인생을 돌려받는 시기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욕심도 함께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에 오히려 몸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음과 몸은 결국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속에 살 때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긴장은 근육을 굳게 만들고 잠을 얕게 만듭니다. 하지만 비교에서 벗어나면 몸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시기에 산책이 즐거워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황금기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소중해지는 시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바로 평온입니다. 젊을 때는 평온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충분히 살아본 뒤에는 이 평온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졌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 더 단단해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니 남의 성공에도 담담해지고 남의 실패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담담함이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 보입니다. 겉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의 인생은 이전에 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놓치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놓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이른 이후의 인생은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기이며 그 순간부터 인생은 비로소 황금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인간관계는 선택이라기보다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직장 때문에 만나야 했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고, 체면 때문에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억지로 만날 이유가 사라집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던 스트레스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받기 싫은 전화가 울리면 이걸 왜 받아야 하나 고민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받고 싶은 전화만 받게 됩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마음을 아주 가볍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까지 인간관계로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모임이 많았고 경조사도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으면서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숨이 쉬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줄이니 말도 줄고 말이 줄어드니 오해도 줄었습니다. 오해가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인생이 넓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덜어낼수록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에 비로소 진짜 취향이 생깁니다.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좋아지고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하루가 느려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황금기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존감도 함께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 안정감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말수가 적어도 존재감이 큽니다. 괜히 무게 잡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인간관계는 깊어집니다. 숫자는 줄었지만 관계는 훨씬 진해집니다. 한두 명과 나누는 대화가 예전의 10명보다 훨씬 의미 있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황금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용서가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누가 한 말, 누가 한 행동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그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이 내려놓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로워진 마음은 다시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순해질수록 건강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정리하면 분명합니다. 잃은 이후의 인생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 자유가 인생을 황금기로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의 인생은 늘 비교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남보다 잘 살아야 했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돈과 지위와 성과가 인생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른을 넘어서면 이 기준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는 표현보다 벗어난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인생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 단순한 목표가 사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듭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해집니다. 이분은 평생 남보다 뒤처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쉰 적도 거의 없었고 항상 무언가를 더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을 넘긴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증명할 것도 더 보여줄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늦잠을 자도 죄책감이 없어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도 의미 있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속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흘러가던 시간이 이 시기에는 천천히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느리게 걷는 길에서 이제야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하나하나 마음에 남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는 모습, 바람의 온도, 사소한 대화 하나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기의 본질입니다. 많이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인생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 느껴졌고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은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되면 오히려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막연한 공포보다 차분한 준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쓸데없는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소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삶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심이 됩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른 이후의 사람들 중 유독 평온해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부유해서도 특별히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평온을, 성과가 아니라 만족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황금기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른 이후의 인생이 황금기가 되느냐 아니냐는 환경보다 태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불평 속에 살고 누군가는 감사 속에 삽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보느냐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이른 이후의 인생은 비교와 증명을 내려놓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에 그 자체로 황금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젊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시기는 많은 것이 정리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덤이라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인생이 응축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황금기라는 말은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계속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인생은 갑자기 풍요로워집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느리게 살아보십시오. 남의 말에 조금 덜 반응해 보십시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은 가벼워집니다. 이른 이후의 인생은 줄이는 인생입니다. 관계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고, 불필요한 걱정도 줄이는 시기입니다. 줄일수록 마음에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삶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알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곁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자기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른 이후가 황금기라는 말은 희망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